경험만이 자산이다. 애드센스 팜을 운영하는 알파남이라고 합니다. 월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찍고 나락간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제가 5년 동안 어쨌든 지금 이 업계에서 살아남으면서 누군가는 월 300, 500, 1000, 막 1억, 막 5억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월 1000만원을 달성하는 순간 갑자기 엄청나게 날아가는 사람들, 뭐 수십억이 있다가 갑자기 빚쟁이가 되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는 거를 다짐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통점을 분석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공통점만 피하시면은 조금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약간 이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정말 5년 동안 이게 뭐 블로거나 이런 부업으로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뭐 상업자, 1인 크리에이터, 자영업자들 다양하게 많이 지켜보고 뭐 협업도 했겠죠. 제가 그 중에서는 처음에 이제 월 1000만원을 찍고 그 기세를 이어서 1억, 10억까지 확장한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직원을 늘리고 사무실을 키우다가 순식간에 무너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월 1000만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좀 시장에서 강타를 했잖아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대단해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또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이 수치는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정말 100명 중에 전 1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하늘의 별처럼 손에 닿는 수치가 아닙니다. 다만 이 숫자에 도달한 사람은 뭔가 무조건 운으로 오진 않았을 거라는 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최소한 한동안은 잠을 못 자면서 버텼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성실하게 시간을 쌓아 올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쇼핑몰이 됐든 쿠팡이 됐든 구매 대행이 됐든 뭐 강의가 됐든 자영업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뭐 월 1000만원의 수익이란 거를 뭐 달성해본 사람은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한 번쯤 살아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뭐 아니면은 뭐 누구처럼 과대과장 광고를 치면서 사기를 치면서 버는 돈일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 분들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수익을요 꾸준히 유지하고 거기서 더 멀리 나아가는 건요 전혀 다른 영역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누군가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목적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보통 저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 월 1000만원을 찍은 순간 이제 착각했다고 믿어요. 아, 다 됐다. 그치만 진짜는 그 이유더라고요. 이 돈을 어떻게 다루고 어디에 쓰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몇 년 후에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바닥으로 떨어져서 절대 못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요 월 1000만원이 수익이 찍혔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월 1000만원을 벌려면은, 제가 그때 노가다를 했었는데 노가다를 해도 하루 종일 해도 진짜 힘든데 15만원 20만원 벌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30만원씩 쉬지도 않고 일을 해야 1000만원이라는 수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뭔가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그치만 이제 이상하게도 이걸 달성한 사람들이 몇 달 뒤에 고개를 숙이고, 형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줘, 지금 힘든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5가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이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세금을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월 1000만원을 한번 벌게 되고 이게 조금 유지가 됩니다. 뭐 하루아침에 내려가진 않아요. 한 달에 뭐 1000만원씩만 3, 4개월 모아도 이게 이때는요 뭐 쓸 시간이 없어요.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려서 계속 이제 뭐 모인단 말이죠. 그럼 이제 모이다 보면은 그 돈으로 이제 좀 모였으니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여행도 가고 뭐 차도 바꾸고 뭐 부모님 여러 가지 용돈도 드리고 그런 경우가 막 많아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진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쓰고 나면 무서운 게 찾아오죠. 바로 세금 고지서입니다. 뭐 부가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줄줄이 밀려와요. 이게 뭐 부가세는 어찌저찌 낸다고 해도 종합소득세를 또 못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제때 못 내면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뭔가 내가 너무 많이 썼구나, 돈을 벌었는데 이게 다 내 순수익인 줄 알고 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늦었죠. 이 고지서 받는 순간 이제 돈이 없어요. 결국에는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고 가산세까지 얹혀서 내면서 오히려 빚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지출 습관이 바뀌지 않아요. 이미 익숙해진 고소득자 라이프 스타일이 쉽게 끊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세무사를 믿는 착각이에요. 세무사한테 맡기면 모든 걸 해줄 거라 생각하지만 세무사마다도 실력이 천차만별이고, 제가 무관심하잖아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내가 직접 세무적인 걸 많이 공부해야 되고요. 그거를 요청해서 이런 거를 신청해 달라고도 해야 돼요. 물론 좋은 세무사면은 알아서 신청해 주겠지만
내가 초창기 때는 세무 기장료를 보통 7만 원에서 뭐 15만 원 사이에 기장료를 내는 세무사들을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정말 운 좋게 만나야 좋은 세무사를 만나고, 저는 지금 월 22만 원 내는 세무사분을 쓰는데 그 정도 또 기본 급이 높아져야 또 해주는 게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무사만 믿고 있다가 돈 날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내가 직접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요, 돈을 지키는 방법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이 회계 세무 지식은요 그냥 생존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막 머리 아프다 어렵다고 해서 맡겨버리잖아요. 그 돈 그대로 다 나가게 됩니다. 무조건 이 어느 정도 수준, 제가 세무사만큼 전문가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 공부를 하시고, 이 사람이 좀 못하는 것 같으면은 아무리 정이어도 빠르게 바꿔야 돼요. 세무사는 많이 바꿔야 돼요. 저도 2년 주기로 아무리 좋아도 또 여러 명 견적을 내서 보통 바꾸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돈 자랑이죠. 저도 뭐 이것도 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저도 뭐 지인들이 많아요. 뭐 코인으로 돈 번 사람, 갑자기 사업이 성공해서 뭐 애드센스로 잘 돼서, 갑자기 유튜브 떡상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벤츠 뽑고 클럽 가서 샴페인 터트리고, 스토리나 뭐 유튜브 보면 연신 성공한 청년 이미지였어요. 맨날 뭐 차 바꾸고, 몇 달 뒤 연락들이 끊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세금은 생각도 안 하고요, 급하게 들어간 투자에서 전부 날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가 벌었던 돈보다 자신이 보여주고 싶었던 삶에 더 많이 투자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확실한 미래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부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정말 부자분들은요 정말 조용히 살고요, 정말 검소해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부자마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부자분들은 그래요. 제가 아는 부자의,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최소 뭐 자기 자본이 한 50억 이상? 그런 정도면 부자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물론 뭐 좋은 차도 타고 명품도 하지만 뭐 엄청 드러내진 않고, 이런 거 드러내봐야 막 욕먹는다고 그냥 뭐 되게 살이시면서 사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었죠. 한 유튜브는 막 고급 차를 타고 좋은 집을 막 자랑하고 하는데, 알고 보니 차는 리스고 뭐 집은 월세였던 거죠. 그리고 수익이 일시적이어서 결국 빚더미에 앉아서 컨텐츠를 접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을 번 게 아니라 번 것처럼 살았다, 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잘 버시는 분들은 보여주는 것보다 지키기에 집중해요. 자산을 늘리고 좀 리스크를 줄이고, 자기 삶의 균형을 잃지 않아요. 갑자기 막 벌었다고 1000만원 2000만원 쓰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도 200만원 300만원 밖에 안 쓰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친한 대표님, 뭐 그냥 어쨌든 친한 대표님 중에 아정당 대표님인데, 맨날 흰티, 진짜 흰티만 입고 다니세요. 이번에 그 같이 놀러 갔을 때도 흰티만 입고 슬리퍼 신고 다니시고, 뭐 브랜드도 모릅니다. 물론 자기를 꾸미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뭐 그런 게 저는 엄청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다. 그리고 대신에 뭐 엑셀 시트나 핸드폰을 보시면은 그냥 5년 그 자기 살아온 거에 대한 여러 계획들이 빼곡히 맨날 메모돼 있고요. 네, 그들은 이제 굳이 뭐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잠깐의 주목을 받고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저도 5년 동안, 저도 안 해본 게 아니니까,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 뭐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묵묵히 쌓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순간 이 돈이라는 게 이 도구가 아닌 뭔가 목적이 되더라고요. 목적이 금세 무너지고 안 좋게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잘 지키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벌자마자 이상한 투자에 꽂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고, 막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막 돈이 계속 통장에 놀면은 이제 이 돈으로 뭘 해볼까 하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일단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부동산 갭 투자해라, 코인 사라, 뭐 공모주 해라, 정말 진짜 막 엄청 찾아와요. 뭐 투자해달라는 사람들도 오고요. 뭐 부동산 투자해라, 뭐 건물 사라, 뭐 코인 사라, 이번에 내가 공모주 들어가는데 여기 뭐 5천만 원 넣으면 뭐 얼마 준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유혹이 오는데, 이 본질은 제가 사업으로 돈을 벌었는데 엉뚱한 데 돈을 돌리는 거죠. 돈이 어떻게 보면 쉽게 벌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때 뭐 어디든 투자하면 다 잘 될 것 같다는 착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이 생기면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 돈을 굴려야 될 것 같고, 이 유튜브 보면은 다 막 굴리라고 하니까 그런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보통 사업 자금을 이상한 데 넣어요. 네, 문제는 그게 터지지 않으면 사업 기반이 무너집니다. 네, 광고비가 줄고
운영 작업이 무너지고 직원들 월급이 밀리고 그러면 당연히 신뢰를 잃겠죠. 그 순간 회사가 붕괴됩니다. 돈을 벌었던 원천을 스스로 깎아먹는 셈입니다. 이렇게 막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돈을 벌었던 거는 이런 사업, 이 열심히 성실함, 이 기반으로 번 건데, 그런데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이던 게 전부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요, 신기하게도요, 수익이 많아질수록 더 똑똑하게 사기꾼들이 다가옵니다. 처음엔 단순히 사기였던 게 나중에 진짜처럼 보이는 숫자와 그래프를 들이밀면서 가져와요. 나중에 보면 다 조작이에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돈을 벌 수 있었는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확히 이해하고 그 기반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었으면은 그 돈으로 더 벌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러다가 더 날리는 사람을 많이 봐서 일단 지키는 법부터 배우고 천천히 늘려나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넣으면 늘어날까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 수익 구조가 얼마나 단단한지, 1년 뒤에도 여기 이러고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컨텐츠, 채널, 브랜드, 고객 신뢰, 이 기반을 지키고 키우는 데 써도 모자란 돈이라고 생각해요. 바닥이 튼튼해야 위로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돈을 두는 거예요. 제가 할 줄 모르니까. 이게 가장 전 똑똑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진짜 요즘에 많아요. 자동화 타령하는 사람, 이 직원들을 무슨 부품 기계처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형 이제 자동화 돌리면 월천 자동이다, 이제 프로토 세팅하고 월천 나온다, 이 사람들이요 1, 2년 뒤에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정말 많이 듣는 말이에요. 프로토, 자동화, 사장이 빠지잖아요. 안 돌아가는 게 사업이에요. 제가 알고 지낸 스타트업 대표들도 많고요. 지금 시작하는 자영업자, 제 나이 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막 이상한 데 빠져 있어요. 한두 달하고 프로토로 돌린다고 해요. 이 사람도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 만들었고, 운영은 다 외주랑 직원들이 만든 구조로, 이제 내가 없어도 난 시스템만 짜면은 직원들이 알아서 굴러간다. 근데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1년도 안 돼서 팀이 와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대표가 회사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직원은 로봇이 아니에요. 이 같은 팀원이에요. 사장이 직접 나서지 않잖아요. 열정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가장 강한 동기부여는요, 돈도, 복지, 물론 돈, 복지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정말 능력 있는 인재들이 보는 거는 사장이 우리 일에 진심이구나 하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진짜 자동화는 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끝에 만든 결과지. 왜냐면 저도 누구보다 그 일을 직접 해봤고, 여기서 생기는 문제들을 몸으로 겪었고, 그 과정에서 어느 것들을 자동화를 해야 효율적일지를 알지 안 해보면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일을 안 하고 직원한테 다 넘기고 맨날 노트북 들고 카페만 들고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사무실에 본인 컴퓨터가 없고 골프 연습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다 망했어요. 그러면서 자동화 시대야, 애들이 알아서 영업하고 다 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자동화가 아니라 방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방임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사장이 빠지잖아요. 안 돌아가는 게 사업이에요. 초반에 특히 그렇고요. 지금 100명, 200명인 데들도 대표 빠지면 하루아침에 망할 때가 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주도하는 게 초기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당연히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해야 된다고 아직도 좀 생각을 하긴 해요. 고객 피드백도 직접 듣고 문제도 저는 직접 풀려고 해요. 그래야지 제가 나중에 이 과정을 정리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위임을 하고 자동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작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를 너무 사람들이 스레드 보면은 나는 관리자, 너희는 실행자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잖아요. 그 사람들 금방 무너집니다. 왜냐면요, 이 팀원들, 직원분들도 감정이 있는 존재고, 관심 없는 사장의 무책임은 가장 강력한 사기 저하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짜 자동화라는 거는 고생 끝에 얻은 자유지, 프로토라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 프로토가 되기 위해서 밤새워 기획하고 직접 뛰어다니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요즘 스레드나 유튜브를 보면은 직원들을 자동화 레버리지처럼 뭔가 무한 복제 가능한 자원이라고 말하면서 개꿀이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게 마치 뭔가 전략적으로 인건비를 최적화한 성과인 듯 자랑을 하지만, 이 발상은 전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레버리지도 좋고 전략도 좋은데, 결국 조직을 움직이고 회사를 키우는 건 동료고 사람입니다. 저는 구성원을 이렇게 기계처럼 대하자고 도구화하면요, 물론 초기에 자기가 시스템을 잘 잡아서 돌아가겠지만 언젠간 삐걱거리고 다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존중 없는 시스템은 오래가지 못하고요,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동반자로 봐야 진짜 지속 가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분들은요, 돈벌이 기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팀원과 동료입니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이제 5번째죠. 건강을 나중에 챙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이제 이 강박이 생겨요. 저도 3, 4년 차 때 그랬습니다. 벌어야 하고 지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줄이고 운동도 미루고 맨날 일만 하는 거예요. 앉아서 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5년 전 영상이랑 지금이랑 보면 또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살이 굉장히 찌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더 버티고 돈 좀 모으면 그때 건강관리하자. 이 프로젝트 끝나면 이것만 끝나면 그러니까 그게 안 옵니다. 계속 일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눈을 떴는데 병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 나오고 일도 못하고 수입도 줄어들고 그리고 건강은요 돈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회복은 돈보다 느리고요. 그리고 몸이 속이지 않아요. 계속된 피로, 쌓인 스트레스, 무너진 수면은요 어느 날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체력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주에 3회 무조건 운동을 합니다. 체력은 비즈니스의 기반입니다. 건강을 잃는 순간 모든 전략과 계획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돈보다 건강이라는 말이 좀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진짜 저도 아파 보니까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많이 내려놓고 하니까 또 오히려 일들이 잘 되더라고요. 꼭 내가 이걸 갈아 넣는다고 성과가 오지 않는다.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함의 기본은 건강관리죠. 매출보다 중요한 게 그냥 지속 가능한가가 항상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 목매달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이거 안 한 사람들이 무조건 다 망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귀신같이 1년 만에 큰 적자를 보고 퇴보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 혜성같이 등장한 신사임당님이랑 어떤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지금 신사임당님은 어떻게 보면 꾸준히 콘텐츠를 올리고 책도 읽으시고 맨날 이런 콘텐츠를 올리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데 누군가는 사기꾼으로 낙인을 찍히면서 바로 내리막을 걷죠. 그 사람들을 제가 옛날엔 되게 다 부러워하던 동경의 대상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도 이제 보니까 레벨들이 보여요. 그 사람들은 왜 퇴보했는지를 보면요, 일단 대한민국은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능력이 있고 야망이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틈에서 내가 단 1년만 방심하잖아요. 순식간에 하락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도 그랬어요. 이 성공할 사람일수록 앞으로 잘할 거라는 착각이 있어요. 지금 잘 되니까 괜찮겠지, 이 방식은 검증됐어, 이런 게 있는데 시대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요. AI가 나오고 트렌드는 변하고 기술도 정말 순식간에 앞질러 갑니다. 지금 현재 만족하는 순간 누군가 추월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영광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이 배신으로 다가옵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는 순간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계발이나 이런 강의를 계속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자산이 지금 벌고 있는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벌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능력에 투자하지 않으면 어떤 돈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굉장히 영상팀, 인스타팀, 유튜브팀 이런 데 많이 투자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또 회사적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투자, 저도 인스타랑 유튜브 배울 때 또 강의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투자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조금씩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잘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월 1,000만 원이라는 게 물론 저는 이제 시작이라 생각해요. 이 돈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갑자기 나락으로 갈지는 이 선택에 있어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월 1,000만 원을 달성하고 더 높은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는 아직도 성공이 운이라는 게 좀 많아요. 운일 수 있어도 이 유지랑 성장에 있어서는 성실한 구조랑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벌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지키고 불릴 것인지, 이게 인생의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000만 원을 벌고도 망한 사람들, 이게 1,000만 원이 아니에요. 월 몇십억 있던 사람도 순식간에 막 빚쟁이가 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내가 저런 사람처럼 안 될까를 고민하고 그 사람들의 이런 유형을 분석하다 보니 보통 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제가 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고, 그랬을 때 또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 결과가 언제 찾아올지 몰라서 또 이렇게 막 불안하고 이런 적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다 보면은 뭔가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제가 블로그뿐만 아니더라도 제가 어쨌든 이렇게 돈을 벌게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고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고를 좀 자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저렇게 안 돼야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더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기 바라는 입장으로서 이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